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에서 오셨다는 소리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무슨 이렇게 대단한 강의인가 저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앞에서 너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또 초등학교고요. 이거 엄숙하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하면, 북한에서 남포 교원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원대학이라고 하면은 3년이고요. 네, 3년을 남한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로 또 여기서 대학을 편입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이제 대학원에 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교육 과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남한의 교육 과정과 무엇이 다를까요? 네, 다른 점을 찾아보실까요? 네? 과목을 한번 좀 보시면 우상화 과목, 김일성 패밀리 가족이 30%를 차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 과목이 너무 많고 이거는 대학교에서도 취급이 됩니다. 다음 하루 일과입니다. 초록색이면 학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는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과목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숙제를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숙제 검열을 하는데, 학생들을 식사는 국식, 대한민국은 국식이 있죠. 북한에는 국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서 오후 활동을 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돼 먹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숙제 안 해야지. 너 일어나. 남아. 선생님 밥 먹고 올 때까지 기다려. 숙제해? 그 학생들은 네, 집으로 갈 수 없겠죠. 선생님이 밥 먹고 왔습니다. 숙제 다 했냐? 네, 했다고 내놓을 때 그때 이제 밥 먹으러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내고 또 이제 오후 활동을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입학식입니다. 입학식은 몇 학년에서 할까요? 예? 1학년.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2학년에서 합니다. 네, 2학년에서 하는데 이 입학식에서는 기본 어떤 행사인가요? 입학식 행사. 붉은 넥타이를 메어줍니다. 소년단에 입단하는 날, 너는 붉은 넥타이를 매는 순간부터 소년단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거예요? 조직 생활이라고 말하죠. 북한에서는 조직 생활이나 모든 생활은 다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직장인들은 직맹, 또 청년들은 사로총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조직의 여맹은 집에서 주부로 생활하는데도 조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맹이라고 있어요. 네, 이런 조직에 꽉 매여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있을까요? 김일성이 저는 하나님이 남한에 가야 하나님만 있나 이랬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구사상 체계로 모두 다 묶어놔야만 어떻게 할까요? 이탈자가 없겠죠. 네,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직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모습. 자, 제가 남한에 와서 학생들이 참 자유롭다. 어디에서 송년들도 다 자유롭다 하지만 남한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이 조직생활 없는 거. 그 다음에 주생활청화 없는 거.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 일주일마다 토요일 날은 오전에 수업 2시간 하고 무엇이 있어요? 생활청화 있어요. 주생활청화나 또 월생활청화.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식인가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족질이죠. 지족질. 네, 저희 탈북민 학생이 중학교에 있는데 그 친구가 학생들로부터 왕따 당한 이유가 있어요. 지적질을 그렇게 잘했대요. 자기가. 너는 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왜 잠을 자니?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뭐야 쟤는 이렇게 된 거래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요, 우리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교과서를 어떻게 했나요? 반듯하게 들고 있어야 되죠. 한 명이라도 눕혀놔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죠. 지 친구는 일주일 동안 그 친구를 지켜봐요. 우리 친구들이 활동을 지켜봐요. 생활청화라는 게 그거예요. 이 친구가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으면 그게 비판의 뭐가 될까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서 의자에 모두 앉아 있는데 어느 동무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야 돼요. 동무는 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왜 잠을 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야 돼요. 예, 이런 지적질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만의 이제 학교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질을 너는 왜 잠을 자니? 안 되지. 이러면서 비판을 한 게 그게 이제 왕따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그 친구에게 그러한 상황은 보고도 못 본 척 해라. 안 된다. 북한하고 달라. 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얘가 분단위원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단위원장 하면 학급에서 제일 간부가 센 거죠. 선생님이 야 분단위원장 제가 지금 집에 갔는데 가서 데려와야지 하면 걔가 또 누구를 시켜요. 아래 소년반장 야 저건 몇 소년반이니? 쟤 좀 가서 좀 데려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적질에 얘가 이젠 그 익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따 당하는 탈북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와서 차별이 심해요. 남한 생활 어려워요. 왜 차별이 이렇게 심해요? 탈북자라고 깔봐요. 나를 우습게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물론 본인이 할 탓이라고 저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 유치원 생활하면서 타가서 생활하면서부터의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인데.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나? 예, 좀 아리까리합니다. 서조 활동, 서조 활동 아시나요? 남한에서는 어떤 활동인가요? 네? 예체능인데 동아리 활동이죠. 네, 북한에서는 서조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아니죠. 선생님이 찍어줘요. 너는 가야금한데 가. 너는 수학 서조에 가. 이렇게 찍어줘요. 예, 그래서 국어도 학급의 국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과서인데요. 북한의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위 학년에서 쓴 다음에는 아래 학년에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낙서질한 거는 어떻게 할까요? 너 이제 위 학년에서 받은 교과서 너는 안 줘? 이렇게 낙서질했지? 네, 이런 식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모두 다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들이 장마당에서 사서 준 것도 있어요. 교과서를. 근데 그것도 반납해야죠. 너 이제 이거 졸업하면 2학년에서 또 공부할 거야? 여기다 내놔. 하면 이제 그것도 다 아래 학년을 생각해서 내놓는다고 이제 학생들은 또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선생님들이 또 먹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수학 과목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남조선에 사는 차돌이가 이제 미제 숙양이놈들을 반대하는 삐라를 뿌렸습니다. 네, 삐라를 뿌렸는데 문제예요. 문제를 맞춰보세요. 삐라는 한 묶음에 25장씩입니다. 첫날에는 20묶음을 뿌리고요. 다음 날에는 24묶음을 뿌렸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 뿌린 삐라는 모두 몇 장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제일 재미있는 거,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아, 남한이 이렇게 피부들이 하얗고 옷들도 하얗고 거리도 희한하고 꽃들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가 남조선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예. 근데 교과서에, 초등반 교과서에 이렇게 있어요.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숭리호 자동차를 몰고 간대요.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줄 무엇을 실었을까요? 옷이랑 사탕 과자랑 실었대요. 그런 거 교육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김정일 시대까지는 못 꼈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어요? 드라마가 이틀이면 와요. 북한까지. 네. 그런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아, 여기는 진짜 방문도 잘 되고, 이거 북한에 가서 진짜, 근데 밤 10시면 어떻게 돼요? 순찰이 있어요. 네. 거리마다 보안에,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경찰인데, 예. 보안서에서 순찰을 다닙니다. 어느 집에 불빛이 나왔나요? 네. 뭐 밤에 불빛을 가릴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배터리로, 자동차 배터리로 어떻게 해야 되죠? CD, 그다음에 USB, 남한 드라마를 봐야 되겠죠? 예, 전기가 하루에 13시간 들어와요. 이것도 많이 누른 거예요. 김정은 시대 전까지는요 6시간 들어왔어요. 물도 시간제로 주고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볼 때는 집에서, 시내 가까운 집에서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시내에서 떨어진 시골집에, 아는 친구네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거든요. 그래서 남한 드라마를 볼 때 과연 이게 우리 북한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저도 항상 초등학교 교사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띠띠빵빵 계속 했어요. 띠띠빵빵 계속 했고요. 남조선 삐라 계속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운동회 때는 어떻게 할까요? 괴뢰군 한 마리, 또 미국놈 하나 해서 어떻게 해요? 불 붙이게 해요. 마지막에 이제 불 붙이고 마지막에 빨리 뛰어와야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조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죠. 그래서 통일 교육이 북한에 있을까요? 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통일 교육을 해요.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학교 교육이든, 또 성인들은 성인, 교회는 교회. 근데 북한에서 통일 교육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까? 어떤 식일까요? 있으면 어떤 식일까요? 네? 무력으로. 통일 교육이 없습니다. 예. 저는 남한에 왔을 때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주민들은 통일을 원해요. 그런데 정부 자체에 통일 교육이라고는 없고요. 이제 6.25 전쟁 기념관이라고 시마다 해놓은 것이 있어요. 또 저희 시에도 있었거든요. 6.25 때마다 학생들에게는 그림 그리기, 시, 이런 발표회를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연필에는 항상 연필이 총알이에요. 예, 이렇게 그리게 하고, 무찌르는 그림.
그 다음에 그 이제 6.25 때 남조선 괴뢰들 또 16개 추종국에서 이러한 살해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통일 교육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이제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사 생활입니다. 교사 생활에서 저는 이제 보람이라고 생각할 때 1학년부터 어린이들을 같이 이제 저랑 같이 동고동락 하잖아요. 이때 이 친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쌀통엔 어디에 있다 하는 거 다 알아요. 5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그 부모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친밀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부심, 함께 할 수 있었다. 5년 동안, 4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나만이 학생, 이제 아까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남한에 왔을 때 이제 안보 강의당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이 교사들이랑 이제 여기 교사 출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사하려면 북한에 가서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북한에서는요 그림자 보고도 인사해요. 선생님 그림자 보고도 인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자를 밟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북한의 지덕체입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지덕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성, 도덕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죠. 지금 남한의 학생들을 볼 때는 기도 안 차요. 진짜 기도 안 찹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또한 그래 우리 애가 더 잘했지, 선생님이 교람이 많지 이러면서 우리 애 편만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자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일어나지. 안 되죠. 여기는 안 되죠.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먼저 학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이래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선찍음을 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아유 잘했어요. 나도 못하는 거 선생님이 했네요.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방법이겠죠. 많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장마당에 있는 어머니들이 이제 학생회 총회에 못 오는 거. 못 와서 할 때 학생들은 막 발동동으로 우리 엄마 언제 오겠나 기다릴 때, 이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급식이 없잖아요. 우리 애기가 또 밥은 어떻게 혼자서 꺼내 먹지? 장마당에서 어머니들이 뛰어와서 이제 밥상 차려주고 다시 또 장마당으로 가는 이런 어려움. 그다음에 수집,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수집 사업이에요. 공병 가져와라, 파철 가져와라, 파지 가져와라. 매번 모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수집사원이에요. 수집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전체적으로 등수를 매겨요.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다 할 때는 이 학급은 3등 아래에서는 또 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생을 달구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또 어머니를 또 귀찮게 하죠. 어머니들은 선생님 저희 집에 아빠가 술을 계속 마시지도 않는데 공병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돈이면 되겠죠? 이렇게 돈으로 가져오는 학부모들. 이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지원 사업이라고 할 때는 생산활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게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태제나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원은 무조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가야 됩니다. 대학생까지. 남한열풍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드라마를 보는데 몰래 동무가 아닌 자기야
오빠 이렇게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금지된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통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통일이 된다면 문제점이 많겠죠. 네, 기쁨도 있을 것이지만 또 혼란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적응돼 왔는데 또 남한의 적응, 어떻게 통일되면 남한 거를 해야 돼, 북한 거를 해야 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급식 문제도 무조건 저는 돼야 된다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또 요거는 선생님 칸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게 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생각인데요. 초등학교는 이제 인생의 첫 학교 생활이자 작은 사회로 보고 접근해야 되고, 지독체가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지독체도 남한에서도 적용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편견 없이 모든 탈북민들도 지금부터 봐주시고요. 탈북민들이 거기에서의 생활이 그랬는데 여기 와서 순간에 고쳐지겠습니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잘 어우러져서 우리 탈북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